산에 올라갔다가 종비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를 만나게 되면은 반드시 요 잎을 하나 따 보세요. 잎을 하나 따서 잎의 횡단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잎 하나를 따서 요거를 칼로 잘라서 그 횡단면을 확인해 보면은 그 모양이 둥근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거의 사각형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모습을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종비나무는 이 나무 껍질, 수피라고 하는 나무 껍질은 마치 갑옷을 입은 전사처럼 늠름한 자태를 하고 있으면서 요 잎을 따서 비벼보면은 은은한 향기까지 난다고 하는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족 중의 귀족이라고 하는 요 종비나무의 모든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소나무과의 종비나무, 이 종비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오늘은 종비나무의 기본 정보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비나무라고 하니까 종비나무의 뜻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땡땡땡땡 종을 치는 비구니 스님 같은 나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전혀 엉뚱한 말씀이시고, 사실은 종자는 전나무라는 뜻이고 비자는 비자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나무와 비자나무의 특징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나무가 종비나무라고 하는 나무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비나무의 나무의 모양, 수형이라고 하는 나무의 모양이나 키, 그리고 나무 껍질, 이런 것들, 수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종비나무의 수형이라고 하는 나무 모양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 모양을 보면 참으로 우람하고 품이 있는 원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원뿔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멀리서 보게 되면은 완벽한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실루엣이 참으로 아름답고 늠름해 보이는 나무가 종비나무입니다. 이 종비나무는 키를 보면은 키가 높이 25m에서 30m까지 자라는 늘푸른 상록수이면서 키가 큰 키나무라고 하는 교목입니다. 이 종비나무는 가슴 높이 정도의 이 나무에 우리 사람들이 서서 가슴 높이 정도의 줄기의 지름이 80cm에 달할 정도로 아주 거대한 나무가 바로 이 종비나무입니다. 어린 가지는 이렇게 황갈색이죠. 황갈색인데 광택이 있고 털이 거의 없다고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피라고 하는 나무 껍질은 짙은 흑회색이죠. 흑회색이면서 나이가 든 노목이 되면은 요 나무 껍질은 비늘처럼 얇게 갈라져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마치 고풍스러운 갑옷을 입고 있는 전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이 나무의 동아라고 하는 겨울 눈에는 수지, 송진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레진이라고 하는 송진, 그것을 우리들은 수지라고 하는데 이 수진이 약간 낄 정도의 동아, 겨울 눈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종비나무의 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비나무의 꽃은 암수 한 그루로 같은 나무에 수꽃도 피고
암꽃도 핀다. 그래서 같은 나무에 암꽃과 수꽃이 함께 피는 암수 한 그루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비나무의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종비나무는 암수가 한 그루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하나에, 나무 한 그루에 수꽃도 피고 이렇게 암꽃도 피고, 그래서 나무 한 개에 암꽃, 수꽃이 따로따로 해서 달리는 그러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수 한 그루인 꽃이 피는데, 그 암수 한 그루의 꽃은 보통 5월달에 많이 핍니다. 5월달에 꽃이 피는데 요것을 우리들은 수꽃 이삭이라고 하고 요것을 암꽃 이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꽃 이삭이 피는 모습을 보면 가지의 끝부분, 요게 가지의 끝부분이죠. 가지의 끝부분에 이렇게 수꽃 이삭이 피기도 하고, 가지의 끝부분에서 조금 아래쪽에 잎이 달리는 잎의 겨드랑이, 이것을 우리들은 잎겨드랑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잎겨드랑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엽액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엽액 부분에서도 꽃 이삭이 달리고 가지의 끝 부분에서도 꽃 이삭이 달리는 이러한 형태로 꽃이 피는 것이 종비나무의 수꽃 이삭이 달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이 꽃을 우리가 수꽃이라고 하지 않고 수꽃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수꽃 이삭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수꽃 이삭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자세히 보면은 이 꽃이 한 개가 아니라, 꽃이 한 개가 아니라 여기도 꽃 하나, 여기도 수꽃 하나, 여기도 수꽃 하나, 여기도 수꽃 하나, 수꽃 하나, 수꽃 하나, 많은 수꽃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모여서 이러한 이삭을 이룬다. 이러한 이삭을 이루는데, 이 이삭을 이루는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15mm에서 30mm 정도 되는 이러한 크기의 많은 수꽃들이 모여서 피는데, 그 피는 모양이 전체적으로는 원주형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둥근 기둥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둥근 기둥골에 많은 수꽃들이 모여서 피는데, 이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수꽃 이삭이 곧게 쫙 똑바로 펼쳐지지가 않고 이렇게 낫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수꽃 이삭의 차례가 이렇게 약간 낫처럼 휘어져 있다 하는 이러한 특징으로 5월달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꽃 이삭, 암꽃 이삭은 보면은 아까 수꽃 이삭은 가지의 끝 부분에만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잎겨드랑이에도 핀다고 했는데, 암꽃 이삭은 가지의 끝에만 핍니다. 이렇게 가지의 끝에 한 개의 암꽃 이삭들이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의 끝마다 이렇게 빨간색의 암꽃 이삭이 가지 끝마다 한 개씩이 달린다. 제가 암꽃이라고 하지 않고 암꽃 이삭이라고 한 이유도 바로 수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수꽃이 여러 개의 수꽃이 모여서 수꽃 이삭을 이루듯이, 암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암꽃이 모여서 암꽃 이삭을 이룬다 하는 꽃 이삭이나 암꽃 이삭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꽃 이삭의 길이는 20mm에서 30mm 정도이면서 이 색깔은 빨간색이거나 진한 자주색의 형태로 이러한 암꽃 이삭이 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비나무의 꽃은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은은한 멋이 풍기는 고상하고 품이 있는 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종비나무의 잎을 살펴보겠습니다. 종비나무는 가문비나무하고 아주 비슷한 나무가 바로 종비나무인데, 종비나무하고 가문비나무를 구별하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이 잎의 횡단면을 살펴보면은 종비나무와 가문비나무는
확실하게 구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특징이 바로 횡단면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비나무는 기공선을 가지고 있는데, 기공선이라고 하는 숨 구멍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양도 한번 살펴보고 종비나무의 잎에서 향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비나무의 잎을 보면은 잎은 전나무나 비자나무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종비라고 하는 말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전나무나 비자나무의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해서 종비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했는데, 이 모습을 보면 비자나무의 모습하고도 비슷하고 전나무의 모습하고도 비슷한 잎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잎을 보면은 이 잎은 줄골이라고 합니다. 줄을 그어 놓은 것처럼, 쭉 줄을 그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 해서 줄골, 한자로는 선을 그어 놨다 해서 선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선형의 줄골의 잎을 하고 있는데, 이 잎의 길이는 10mm에서 12mm로 가뭄비나무나 아니면 전나무나 이런 나무들에 비해서 잎의 길이가 짧다고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 이 나무를 만났을 때 잎의 길이가 전나무나 그런 다른 요 비슷한 나무들에 비해서 잎의 길이가 많이 짧게 보이면은 이렇게 종비나무를 한번 의심을 하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 종비나무의 잎을 자세히 보면은 잎이 이렇게 사각이집니다. 사각이져서 손가락으로 요 잎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면은 여기 요 부분이 톡 튀어나왔죠. 요 부분이 이렇게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이 톡 튀어나오고, 양쪽으로도 톡 튀어나오고, 뒤쪽으로도 톡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잎의 횡단면이 사각이진다. 그래서 사각형의 잎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 잎을 칼로 이렇게 잘라 본다고 가정을 하면 요 횡단면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잎의 횡단면은 거의 사각형이다. 그래서 잎의 횡단면의 모습이 이렇게 사각형이라고 하는 이러한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잎의 횡단면이, 가뭄비나무 종류들은 잎의 횡단면이 볼로그렌즈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비나무는 사각형이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잎의 횡단면을 가지고 종비나무인 것을 눈치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비나무는 잎을 보면은 이렇게 잎에 하얀색의 이렇게 길다란 줄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얀색의 흰색의 줄무늬가 나타나는데, 이 줄무늬를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서 보면 이 하얀색의 요것들은 자세히 보면은 요것들이 다 하얀색의 구멍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있다, 흰색 구멍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흰색 구멍은 그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산소와 탄산가스가 들락날락하는 구멍들이 흰색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기공선이라고 한자로 쓰고 있습니다.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탄산가스가 같은 공기라는 뜻이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구멍이 선처럼 이어져 있다 해서 기공선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숨을 쉬는 구멍이다.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엄청 많은 콧구멍들이 쭉 이어져서 숨을 쉬는 구멍이다 해서 숨구멍줄이라고 하는 이러한 흰색 줄무늬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종비나무입니다. 이 종비나무의 잎을 찌그러뜨려 보면은 향기가 난다고 하는 재미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비나무는 이렇게 잎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잎의 요 가장자리 부분에 톱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잎의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종비나무입니다. 이번에는 이 종비나무의 열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비나무의 열매는 솔방울 조각, 실편이라고 하는 솔방울 조각으로 쌓여 있는데 이 솔방울 조각 속에 씨앗이 들어있기 때문에 솔방울 조각의 모습도 살펴보고 씨앗의 모습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종비나무의 열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비나무의 열매는 이렇게 가지가 있으면 가지에서 아래로 축축 늘어져 있는 가지 끝에 이렇게 땅을 향해서 아래를 향해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이러한 형태로 달리는 것이 바로 종비나무의 열매 모습입니다. 이렇게 열매가 달리는데 이 열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열매가 마치 솔방울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러한 열매를 우리들은 한자로 구과라고 합니다. 구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솔방울 열매라고 하는데 이 솔방울 열매는 9월달에서 10월달경이 되면은 이렇게 다갈색으로 익게 됩니다. 다갈색으로 익게 되는데 이 길이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6에서 8cm 정도 되는 이러한 솔방울에 비해서 길이가 길쭉해 보이는 이러한 형태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는 우리가 비슷한 가문비나무의 열매하고 아주 비슷한데 그 가문비나무의 열매와 종비나무의 열매는 요 모양으로 우리들은 두 나무를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열매를 싸고 있는 솔방울 조각, 한자로는 실편이라고 하는데 이 실편이라고 하는 솔방울 조각을 요거 한 개를 떼어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러한 모양을 우리들은 도란형, 한자로 도란형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곡꿀 달걀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솔방울 조각이 실편이 여기에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많은 실편들이 있는데 이 실편 하나에는 씨앗이 2개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씨앗 하나, 여기도 씨앗이 하나 있고 씨앗의 끝에는 이렇게 날개가 달려있던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씨앗을 보면 씨앗은 이런 모습이 되죠. 이런 모습이 돼서 이것이 달걀 모양을 하고 있는 요 검은 갈색, 흑갈색의 씨앗이 여기 한 개가 있는데 씨앗의 길이보다도 훨씬 더 긴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아가게 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 열매가 맺었을 때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열매가 있지만은 이 열매가 다 익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열매가 다 익더라도 다 익었을 때에도 보면은 날씨가 궂은 날씨거나 구름이 잔뜩 끼어 있거나 아니면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이 껍질이 솔방울 조각이라고 하는 실편의 조각들이 습기를 먹게 되면 이렇게 이걸 꼭 다물어 버리죠. 다물어서 오므리고 있다가 날씨가 쾌청하게 맑아지고 건조해지게 되면 요것처럼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요 속에 들어있던 요 씨앗들이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죠. 열매 자체가 아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는데 씨앗이 떨어질 때 요 씨앗의 무게는 무겁고 날개는 가볍기 때문에 떨어짐과 동시에 이 씨앗은 날개에 의해서 뺑글뺑글 돌면서 바람에 의해서 멀리까지 날아가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하고 있는 이러한 씨앗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 요 솔방울 조각의 끝부분, 요 부분에 여기는 톱니가 없습니다. 톱니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요 종비나무의 특징인데
종비나무와 가뭄비나무는 열매 모양도 아주 비슷한데 열매 겉에 있는 솔방울 조각, 실편의 끝부분에 톱니가 없으면은 이거는 종비나무인데 여기에 톱니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뚜렷하게 톱니가 있으면은 가뭄비나무다. 이렇게 요 톱니의 모양으로 가뭄비나무인지 종비나무인지 아주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되는 동정 포인트가 바로 솔방울 조각의 끝의 모습입니다. 종비나무 요 열매 하나에 솔방울 조각이라고 하는 실편의 숫자는 자그마치 150개 내지 163개 정도로 매우 많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